나름 한국과 우호국가라고 생각했던 베트남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한국이 위험국가로 선정되자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들을 내쫓고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강제 회항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은 하루가 급하게 한국을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면서 친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이때까지도 일본인들의 심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베트남 공무원들과 세금을 탈세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번에 다낭에서 계속된 확진자가 나오자 일본인들은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최근 베트남의 확진자 관련 뉴스가 뜨자마자 베트남과 가장 먼저 항공 운항을 재개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역시 베트남은 공산국가라 믿을 수 없다, 베트남인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과 더불어 일본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모두 추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등 돌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은 냄비 근성이라고 비난하던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냄비 근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돌변한 태도를 보여준 이유는 전염병 초기 대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경제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기에 어느 정도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초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사태 초기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난도 받고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위험 국가로 판단하고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완전 봉쇄라는 대응법을 택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면서 한국과는 달리 자신들은 전염병 청정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상황이 반전되는 데에는 불과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해 단숨에 위험 국가에서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고, G20 선진국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완전 봉쇄 정책을 펼쳐 해외 투자 기업부터 관광객까지 모든 발길이 끊어지면서 국민들의 경제는 나날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씩 개방을 다시 시작하나 했지만 결국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베트남은 다시 폐쇄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조롱과 강제 입국 금지와 같은 일방적인 봉쇄 정책은 결국 붐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떤선덕 공항에서 택시로 5분 정도만 가게 되면 하오지앙 거리가 있습니다. 호치민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리는 한국인 거리이며, 공항으로 가기 전이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지나칠 수밖에 없는 베트남의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한국 음식점들과 당구장, 약국, 이발소 등 한국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즐비해 있으며, 단순히 한국 식당만 영업을 하고 한국 사람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처럼 베트남인들도 함께 공존하며 두 나라의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영업하는 업주들은 한국인 교민들도 많이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도 같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이든 교민이든 한국인들이 베트남인들에 비해서 쓰는 돈의 차이가 있기에 한국인 거리는 베트남인들에게 중요한 경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원 등으로 일하는 베트남인들까지 생각한다면 베트남인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봉쇄 정책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조금씩 생겨나자 베트남 한국인 거리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로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뚜오이제에 따르면 호치민시에 위치한 한국인 건의상가 대부분이 문이 잠긴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극소수의 한인들만 한국인 거리를 찾고 있지만 이전과는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술집과 스파 등은
고객이 80% 가까이 감소하면서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이며 거리를 걷다 보면 연이어 위치한 4-5곳의 상점이 통째로 문을 닫은 모습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거리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지배인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없어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 거리 상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여론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국인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배신 아닌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염병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긴 했지만 아무런 대책 없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고 한국인들이 다시 베트남을 찾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번 큰 피해를 본 적 있는 한국인들이 다시 한국인 거리에 위험을 무릅쓰고 입주를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꼭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한국인 거리나 한국인들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베트남인들의 경제적 이득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록 완전 봉쇄 정책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한국 정부와 조금만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가적으로 예의를 지켰다면 충분히 전염병만 해결된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상황에는 아무리 전염병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